그룹사별 평가 프로세스상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고충 의견을 듣고 또한 인사평가의 수용성과 공정성 제고를 높이는 조직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지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업과 직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키워드가 뭘까, 핵심 열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평가제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고과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이 공정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성과주의라고 하는 큰 어떤 우리 목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 고과 내지 이 평가제도를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인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 기업들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평가제도의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조직의 회사의 성과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기여하는 부분들을 공정하게 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성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 개개인들이 본인들의 그 역량의 가치를 좀 성장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평가제도가 운영이 되면서 평가제도의 프로세스상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같이 진솔하게 한번 고충을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협의를 하는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추구하고자 하는 각 회사의 지속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끌고 가고, 거기에 저희가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로 이 자리를 반드시 좀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신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 사업하고 틀리게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 타당성 검토라든지 내부 회계 기준이 맞는지, 그다음에 그 계약 검토, 또 손익이 나는지 손익 검토 등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고, 또 거기 허들에 부딪혀 가지고 또 드랍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가 아닌 중장기로 또 사업을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연초에 수립한 KPI를 그 직원들이 그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직원들과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게 또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대표님은 그 실패가 용인될 수 있는 조직 문화 구축, 그리고 단기 성과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신사업에 대한 목표 설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조금은 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할까,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고, 여기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로는, 첫째, 당해년도 실적이 내년 목표 설정의 좀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분명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목표 수준을 계속 높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닌 도전적인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러한 성장세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면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기존에 있던 목표 외에 새롭고 도전적인 목표를 삼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롭고 도전적인 목표라고 하면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고 에너지를 좀 많이 쏟아야 하는 업무입니다.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실패해서 오는 좌절뿐만 아니라 평가에 대해서도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정기에 대한 승진 관련된 부분도 그 신규 사업하는 부분들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이번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대표이사 주관으로 주 단위로 한 번씩 합니다. 제가 직접 주관을 하고요.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통상 신규 사업들은 맡겨놓고 결과만을 보는 게 이제 통상의 어떤 대표이사들이었다고 하면 실패에 대한 책임을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지기는 좀 애매하죠. 근데 제가 주관을 하고 제가 지시를 하고 제가 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좀 일을 하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또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규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신규 사업 팀만이 아니고 회사 전체가 진행되는 방향, 요즘 MZ세대들이 그런 것 같아요. 회사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주고 같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스몰 석세스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주고 하면 향후에도 저희 그 그룹이나 저희 계열사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도 더 해보려고 하는 그런 챌린지 정신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좀 주관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는 중간 점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사실 중간 점검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익숙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점검한다는 게 이 직원의 KPI를 중간에 점검하는 건지 아니면 이 직원의 중간에 하던 일을 점검하는 건지 그리고 또 이 직원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간에 점검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게 꼭 필요한가 그리고 또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모호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를 평가를 받는 피평가자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 친구들이 이거를 하나의 업무로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점검을 받는 것 자체가 계속 업무 하중으로 오게 돼서 사실상 이제 평가자들 입장에서도 이 중간 점검을 하는 게 업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 오래 다니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중간 점검을 받아오면서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쓰라니까 쓰고 들으라니까 듣는 시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대면으로 서로 진짜 상담하는 식의 중간 평가가 아니라 점검식으로 진짜 구체적인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다. 저희 직원분들 의견 잘 들었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중간 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가 제도는 절차적인 저는 정당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측정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박진호 팀장님이 이런 중간 점검에 대한 어려움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성과를 높이는 데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그룹의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완성도는 상당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직 저희 리더들이 중간 점검, 피드백 그리고 면담하는 스킬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작년도서부터 리더들에게 어떻게 하면 직원들과 면담을 하고 코칭을 하는지에 대한 워크숍을 매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무기가 좋더라도 그걸 쓰는 병사가 거기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무기는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칭 피드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저도 우리 리더들에게 많이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 리더로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는 것만이 나중에 그 평가할 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이의 제기를 궁극적으로 한다면 리더들은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저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점검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 회사에서도 더 그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몇 년간 이제 평가를 진행하면서 가장 이제 애로사항이었던 부분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제 입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그
실제 이제 연초 또는 연중에 세팅한 개인과제 목표 결과 또는 KPI 수행 결과와 실제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나 이슈 사항 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사건 사고들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변적인 그런 상황들을 평가자 입장에서 다 고려해서 여러 가지 가중치를 주거나 밸런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평가자 입장에서는 팀 내 이제 수행하는 업무가 굉장히 이제 가변적이고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팀원들 하나하나 수행하는 크고 작은 업무들의 어떤 상황들을 다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평가에 대해서 이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좀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팀 KPI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저희 시스템을 반영해서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 권호승 상무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업무 특성상 그 평가자분과의 접점이 좀 없는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 회사에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피평가자 입장에서 최종 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 평가 도출을 위한 키포인트는 사실 업무 역량이라든지 동료들과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좀 반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평가가 어떻게 보면 좀 정시의 이벤트성으로 연 1회나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나 연말에 한 번 이루어지는 이벤트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수시로 평상시에 업무와 긴밀하게 연동이 돼서 이런 피드백과 그리고 평가 그리고 이런 레퍼런스들이 평상시에 축적될 수 있도록 그런 그 시스템을 이제 올해부터 바꿔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저희가 뭐 HR 테크나 솔루션에 좀 도움을 받아서 수시로 성과를 체크하고 관리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최근에 저희 우리 직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목표를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목표는 모바일에서 항상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장 환경이나 경제 환경이 변하거나 또는 지금 이제 그 강재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이 유연하게 목표와 과제에 반영이 돼서 그런 것들이 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본사와 영업점이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체가 많이 이제 비슷합니다만 저희도 본사와 또 영업점에는 이제 또 판매직에서 근무하는 이런 그 판매 사원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제 업무적으로 공통된 부분도 많고 또 이 평가자와 피평가자 사이의 그런 좀 그 거리감도 크기 때문에 특히나 더더욱 공정성에 대한 좀 의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더 이제 성과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고 한데요.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업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각 개개인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좀 새롭게 정립을 해서 그 개개인만의 특화된 좀 목표 과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해서 그 개인만의 특화된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료 평가를 레퍼런스로 해서 이 직원의 이제 그런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제 두 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평가에 대한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평가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투명성과 그다음에 신뢰도와 많이 직결이 되다 보니 평가 결과에 이제 승복하지 않거나 불만족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 이제 팀 구성원들이 평가 따로, 그다음에 개인의 성장 따로, 또 일 따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중복되면서 뭐 업무에 대한 하중이 성장 목표, 평가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일 이렇게 굉장히 가중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애로 사항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개인의 성장이 어떤 조직의 성과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조직 차원에서 그 조직의 성장을 위한 직무 역량 가이드라인이나 커리어 패스 같은 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직무와 관련해서 내가 직무를 하면서 개인의 어떤 성장 달성을 통해서 그 성과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그거는 내 어떤 개인의 성장이 성과의 효율화 또는 효과성을 극대화시켰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팀원과 팀장 사이에 함께 이제 볼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었던 고과에 대한 피드백은 피드백이라고 할 수가 없고 좀 결과 통보 정도에 좀 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생각을 좀 더 해보았을 때 뭔가 목표 대비를 해서 현재 상황을 좀 더 강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상황이 이러이러해라는 그런 이제 상황적인 변명들 아니면 설명들, 그래서 좀 받아들여 줘라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더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어떤 뭐 강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면적인 피드백을 원했었는데 사실 그런 경험은 아쉽지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기대 수준에 맞춰서 공정성이라서 상당히 어렵지만, 어쨌든 납득할 만한 근거를 우리가 서로 그러한 증거와 근거와 그 팔로우업을 하고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개인 노트도 작성하고, 팀장님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어서 개인 노트 작성하고 하지만, 이거를 좀 더 제도적으로 성과 항목에 있어서는 그 성과 항목에 해당하는 그 업무 중심으로의 관찰 일기, 중요한 마일스톤마다 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은 내가 이런 부분이 이런 마일스톤에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전문가,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량 개발에 대한 니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역량 맵, 어떻게 역량을 발전시키는 게 맞는가, 이게 주니어에서부터 성장한 친구들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화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너무 경력 사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그 신입으로부터 출발해서 주니어들을 키워나가고 이 역량을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이런 발전 단계를 정의하는 것조차가 별로 필요 없었던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입사원 비중들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그 전문 직무, 여태까지의 역량 평가는 약간 조직 단위의 역량 평가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인의 직군 단위의 역량 평가와 그 직군 단위의 역량 맵들을 좀 정의하고 발전 단계를 좀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는 내년도에는 뭐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태깅을 할 수 있게끔 뭐 하는 그런 것도 좀 해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어디까지 할 수 있어야 내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역량 맵들을 좀 그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의제기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의제기를 생각을 하는 직원들의 입장은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에 대한 이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이의제기란 이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평가를 매번 어떻게 보면 1년 아니면 2년 뒤에 다른 평가자분께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평가자에 대한 니즈를 또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피평가자의 입장이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평가를 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저한테 질문을 가끔 합니다. 아니면 면담 요청을 하던가. 그럴 때 이제 저희 기본적인 이 회사 안에 HR 팀으로부터 가이드가 있기는 하나 이의제기에 대한 이 구체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명확하고 아니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해줄 수 있는 이 구체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노하우가 있다면 대표님의 노하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피평가자로서 사회적 통념상 제가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결과가 번복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있고 혹은 평가자에게 조금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사실 이의 제기 제도가 조금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의 제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단에서의 평가 공정성을 높이고 비단 평가 기간뿐만이 아니더라도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에 지속적인 업무 상식 코칭을 통해서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납득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좀 같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생각하시는 방향성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평가자, 피평가자 이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의제기에 대한 부분이 뭐 평가자나 피평가자나 서로 불편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정량적 요소를 극대화를 해버리고 정성적 요소를 많이 좀 축소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숫자로 결과를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정량적 요소를 90%까지 좀 확대를 했고 또 이제 스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역량 이쪽 평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정성적인 요소를 한 30%까지 이렇게 확대를 요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상반기 평가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의 제기의 방법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바로 상급자한테 이의 제기를 한다면 그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의 제기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 회사에서는 이의 제기를 공식적으로 HR팀이 받게 했고요. 그리고 상황 판단을 해서 HR팀이 명확하게 피드백해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직영사원이 한 2,000명 정도 됐는데 이의제기 프로테지가 한 0.5%에서 1%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 20건 정도. 아마 저희 그 하이마트에서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피드백 해주는 부분에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평가는 결국 직원 육성하고 성장까지 이어져야 하는데요. 근데 직원의 성장과 육성은 평가를 통한 결과보다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업무하는 그 과정에 업무 지원적 측면에서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 좀 참여를 시키든가 아니면 직원의 지식, 뭐 기술, 역량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교육 과정을 좀 추천해 주든지 어떤 개인별 필요한 맞춤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지금 전사적인 교육은 조금 일반적이고 좀 일관적인 교육이 좀 많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비용, 시간, 구조적으로 세팅하는 데는 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든 소그룹으로 나눠서 그분들을 위한 역량 성장을 위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성장하고 싶은 욕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MZ세대는 공정성과 개인 성장에 대해 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GRS는 점조직이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피평가자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이 평가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이 들고 평가자는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드백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고 냉정하게 피드백을 받고 싶은 직원들에게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지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점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한 뭐 가맹점까지 포함하면 1,900개 점포가 있는데 가맹점은 둘째치고 저희 직영점을 한 350개로 본다면
점장하고 부점장이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시프트로 8시간씩 돌아가니까 실제로 만나서 뭐 코칭을 해준다거나 하는 시간 자체가 뭐 겹치는 시간이 2-3시간 이 정도밖에 없어서 그럼 이 친구들을 어떻게 이 성과,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까라고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고, 지금 한 상반기 한 6개월 동안 계속 저희가 인센티브 제도를 테스트를 하고 7월 1일부터는 전체 인센티브 제도를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노력한 만큼에 대한 이제 점포에서 성과를 이제 줄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대로 했는데, 저희는 외식 경영 대학이라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때문에 우리 자체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한 3년 동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교육이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하고 어떤 점장 교육, 그다음에 부점장 교육 이렇게. 근데 어차피 점장 부점장이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작다면 결국은 점장에 대한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해야 되는데, 올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했는데, 지금 평가자나 피평가자가 얘기한 대로 어떠한 그런 전체적인 어떤 관리자 교육은 했지만, 앞에서도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코칭을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은 팀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동안은 어떤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코칭을 하고 어떻게 경청을 하고 뭐를 코칭해야 될지 모르는 게 가장 저는 지금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을 우리 외식경영대에 초청을 해서라도 그 교육을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피평가자도 어떤 평가를 받았을 때,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어떻게 내 권리나 이런 거 주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체계, 우리 자체적인 교육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서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평가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보고, 또 다른 회사들 벤치마킹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가장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피드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이 어떻게 피드백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 조사해 보니까 평가에 대한 피드백 제도는 전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피드백다운 피드백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피드백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직원들과의 가장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고, 정말 중요한 이 평가가 소통의 컨텐츠가 되더라. 그래서 이 피드백만 제대로만 잘 일어나도 이후에 생기는 그 이의제기의 문제라든지 어떤 본인의 어떤 성장 그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각 그룹사에 맞는 최적화된 이제 제도 평가를 도입해서 가겠지만, 그룹 차원에서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되고 계속 강조가 될 부분은 피드백을 충실하게 자주 이렇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에 이제 제도자가 붙으니까요. 이제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1년에 한 번, 뭐 1년에 2번, 그러면 그걸 하는 기간이 있고 뭐 이제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지금 그 박두환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업무를 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MZ세대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일을 시킬 때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좀 그런 맥락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일할 맛이 나겠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게 잘 되는 것, 그다음에 그 과정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면 아까 평가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나 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이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느 조직에서나 중요한 아젠다이고, 그렇지만 또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제도는 참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서도 늘 항상 이 평가 제도 때문에 이제 토론을 하지만 항상 불만족스러운 제도 때문에 또 의논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평가에 있어서는 이제 대면 면담이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업이 이게 학교보다 훨씬 잘 될 것 같은데 항상 팀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뭐 바쁘게 일정이 돌아가서 그런 것인지 의외에 또 면담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애로사항도 듣고 또 피드백도 주려면 서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대화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저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 공정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오고 가는 단어와 어휘에 따라서도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수록 이 공정성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저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에 이 얼굴을 보고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높이는데 코칭 시스템 같은 것이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직의 특성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평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학에서도 이 계열별로 다른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뭐 좀 도전적인 사업, 신사업에 대한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런 신사업 추진팀이나 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좀 다른 평가 시스템으로 해서 불이익이나 뭐 이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해보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좀 예외적으로 좀 다른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도는 심플한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평가 우리가 왜 하죠? 그러면 저는 육성 아니고 그냥 평가예요. 무슨 말이냐면 월급하고 고과에 반영하려고 그러는. 아까 저는 남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중요한 거야. 그게 제일 심플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평가 제도가 육성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과연 부합할 것인가는 저는 좀 퀘스천이에요. 육성은 다른 쪽에서 좀 고민하시고 그 메시지를 직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과는 왜 하는 거냐면 성과를 낸 사람한테 사등적 보상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일단은 그게 합의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역량 평가라는 것은 사실 왜 그러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과를 내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피드백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피드백이라는 게, 좋은 피드백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야 이렇게 하면 너 100점 맞을 수 있어 이거거든요. 이렇게 네가 지금 100점 못 받는 이유는 이거야. 직원들이 원하는 것도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내가 고과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게 사실은 역량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역량을 단순하게 육성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사실 역량은 100점 맞기 위한 과정이라고 인식을 하는 게 저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요. 평가제도의 공정성 출발점은 관리자 역량인데, 그 관리자 역량의 핵심은 전문성에 있는 것 같고, 그 전문성이 결국 뭘로 나타나냐면 부하 직원이 상사를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면 사실은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고, 신뢰한 상태에서 테크니컬한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죠.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어떻게 늘려라, 면담은 어떻게 해라. 사실은 그 부분이 전제가 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가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되면 그 다음에 절차적 공정성 확보하는 넥스트가 이야기가 되는데, 그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형식적인 제도로 끝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 평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교과서적으로는 사실 그거예요. 한 가지 제도로 여러 가지 목적을 사용하지 마라. 두 번째는 평가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평가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 제도가 만들어진 거고, 거꾸로 말하면 평가자 역량이 만들어지면 평가 제도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평가 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도 그 연장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기준을 잘 만들어놔도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또 자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남용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운영의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운영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근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 운영의 평가 기준이 바로 피드백입니다. 이 피드백을 통해서 이 실제로 어떻게 이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비평가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 말씀만 더 보태면 결국은 이 피드백을 통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이게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약간 이제 법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경영학적 시각일 수도 있고 다른 인문학적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아까 앞에서 든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일단 피드백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두 번째로 신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직원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비록 피평가자지만은 협업자로서 동료 직원으로서의 가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장점도 충분히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단점도 눈에 보일 겁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서 이야기하느냐가 신뢰의 저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86년도 8월 1일 롯데백화점 인사과로 입사를 했는데 37년 전에 제가 처음 맡아서 진행을 했던 게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 모양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과연 롯데그룹의 문제만인가? 아마 삼성도 그리하고 LG도 그리하고 SK도 그리하고 현차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상당히 큰 숙제이기는 하나,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저는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것을 그걸 오다를 받아갖고 우리 사원들끼리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는 좀 대표님들이 이렇게 와 계시고 상당히 진일보 온 것 같다. 37년 만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하여튼 진짜 노력하겠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신뢰성, 공정성 이런 거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게 시작이지만 이러한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보다 나은 롯데그룹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